이봉규 토크 콘서트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 인터파크에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송금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티켓을 받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송금하시고 문자 꼭 넣어주시고요. 깜짝 게스트 많은 경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품 타가세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 제대로 싸우네요. 박수부터 치고 시작합니다.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에 이어서 박민식 장관, 그 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이렇게 네 분이 잘 싸워주고 계시는데 박민식 장관이 오늘 근본을 건드렸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 문재인 부친은 친일 아니고 백선엽은 친일이냐? 둘이 동갑이거든요. 농업개장이 더 친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제 백선엽 장군 친일 관련 질문을 받으니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대놓고 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백선엽 장군 뭐 친일파 자꾸 얘기하니까 박민식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몇 살 때 친일파였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용 그분도 백 장군과 거의 나이가 똑같았는데 당시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 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두 분이라고 했나요? 취소할까요? 예, 한 분, 또 한 사람 이렇게 하겠습니다. 1920년 생입니다. 문재인도 1920년생이고요. 백선엽 장군도 1920년생인데 백선엽 장군은 그 당시에 만주 군관학교 소위고 우리나라 뺏겼을 때 만주 군관학교 소위고 이 문재인은 그 당시에 농업개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친일파? 농업개장이 더 친일파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개장은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업의 토지 이런 거 다 관할하는 데가 농업계예요. 거기 계장이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일본 정부 시절에 농업개장 한 사람이 더 친일파지. 문재인 부친이 1920년 한경도 흥남시에서 태어나고 흥남시청 농업개장으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 발발하니까 흥남 철수작전 때 남한으로 피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성호스님 얘기는 다릅니다. 그 전에 이제 6.25 전쟁 때 문재인을 데리고 문재인이 그때 당시 최연소 난파간첩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 문재인을 데리고 넘어왔었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시간 관계상 안 합니다. 성호스님이 여러 번 주장하면서 문재인을 최연소 난파간첩이라고 하는데 왜 나를 고소 안 하냐? 고소 제발 해달라는 거예요. 성호 스님이. 그리고 윤월 스님이 이거 주장하다가 의문사 당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성호 스님이 여러 번 만났는데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아버지 이거 주장하고 하다가 이제 의문사를 당했는데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성호 스님이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참에 문재인 아버지에 대해서요. 이건 낱낱이 이제 밝혀야 돼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러니까 그래 문영용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자 이런 차원에서 박민식 장관이 핵심을 건드렸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아니 이 문재인이 또 이런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봐요. 문재인이 지 아버지 친일파라고 한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이 지와 문재인 아버지는 간첩이고 문재인은 최연소 난파 간첩이라고 했는데 왜 대해서는 왜 고발을 안 할까요? 친일파라고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간첩이랬는데 아버지도 간첩 자기도 간첩이라고 당사자와 지 아버지 간첩이라고 했는데 그건 고발을 안 하고 왜 친일파라고 한 거 요걸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성호 스님의 그 말을 고발하면 이게 전부 낱낱이 까지거든요. 그거에 두려워서 고발 안 한 걸까요? 이렇게 고발 좋아하는 사람이 친일파라 한마디 했다고 그냥 장관을 고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 물러난 다음에 후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 보훈부 장관이 그런 소리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득달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그 고발 김종숙 아시죠? 그 앞에서 양산에서 시위 좀 한다고 의자 들고 번쩍번쩍 들고 막 소리 지르고 고발한다고 그러고 막 경찰서에 밤늦게 10시에 쳐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왜 성호 스님 고발 안 합니까? 구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구린 게 있는 거 없는 거 따지기 전에 이건 이제 박민식 장관이 그냥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친일파 공격하는데 좋다. 그럼 친일파에 대한 거 이번에 정리를 하자. 그리고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영인지 하여튼 뭐 이름도 뭐 두 개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흥남시 농업계장이 친일파인지 그때 소위가 친일파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런 겁니다. 이거 가리다 보면요 언제 포로로 넘어왔고 포로로 잡혔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다 뭐 까시죠.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성호 스님의 말이 충격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냐. 근데 친일파라고 했다고 발끈해서 고발하는 사람이 우리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걸 밝혀야 됩니다. 핵심을 지금 박민식 장관이 건드린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장관이 이러냐면 리더가 중요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체제와의 전쟁 선포하고 역사에 대해서 바로잡기 나가니까 장관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상회의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플러스 3국 정상회의에서 회의 도중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 보통 한중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 지금까지 언론에서건 대통령이 어디 나가서건 그게 공식이었어요. 한일중으로 처음 연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안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제 기억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한일중으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러니까 그냥 장관들이 힘을 받아서 그냥 반체제와의 전쟁하는 거예요. 자, 문용용 친일파입니까? 간첩입니까? 가려보시죠. 아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민간인이면 알 권리도 해봐야 필요 없어. 대통령을 하고 5년간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출신이 이상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누구 주장이 맞는 건지 성호 스님 주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얘기한 주장이 맞는 건지 가리시죠 이번에. 아유 박민식 장관 화이팅! 찔른 겁니다. 이게 친일파 논쟁 정도가 아니에요. 문재인 아버지에 대해서 가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에헤 가자.